지난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가 더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지반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석면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 있는 학교 45%가 여전히 석면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노력이 돋보인 대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장막비는 16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15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 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비와 돌풍으로 맥없이 부러져 버린 가로수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영광 지역 주택의 담벼락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부서졌고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집 앞마당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벼 90헥타르, 콩 20헥타르가 침수돼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남 지역에 시작된 장마. 지난 20여일 동안 누적 강수량은 여수공항이 593mm로 가장 많았고 순천이 567mm, 무안 해제면이 488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하천 산책로 43곳의 출입을 중단시켰고 화순에서 보성국지도 58호선 구간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황룡강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근 자제를 권고했으며 저수량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댐은 초당 300톤의 수문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장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강수량을 이미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단시간 강한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축대 붕괴, 산사태,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밤부터 다시 시작된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5일 새벽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5일 0시를 기점으로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순간 풍속 15m/s의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6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며 광주와 전라남도에는 100에서 250mm, 남해안 제외 많은 곳 3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째 이어지는 장맛비에 침수와 파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전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주말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주변 지역이나 하천 하류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사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울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엄청나게 우등탕탕 있죠. 차가 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온 게 그냥 우당탕탕한 게 그냥 정신을 째나와버렸어.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경사지가 무너지는가 하면 대구 군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과 토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도로가 며칠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급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돌과 토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경사면의 파괴 확률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1시간 최대 강우량과 2일 누적 강우량 기준이 위험도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기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즉각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남경찰이 목포에서 출산한 아들을 광양 야산에 묻은 친모를 구속한 가운데 시신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지목한 광양의 한 야산에서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고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뼈가 말랑한 상태였던 신생아가 6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토양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시신 없는 살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의 45%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성면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학교 성면 문제 보고서 432호 내용을 보면 전남에서는 45.4%의 학교에 성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양 지역 학교는 50%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면은 악성 중 피종암과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조 8천억 원을 들여 학교 시설 성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학교 시설 내 성면 건축 자재를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원인이 열교환기 부품 결함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가 여천 NCC 최고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립수사연구과학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열교환기 주요 부품인 베킹 디바이스가 설계대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 가동을 중단해 불량 부품과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골목 경제와 골목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골목 상권 정책도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지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단일 음식이라는 한계와 낡은 시설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환경 개선과 레시피 개발 등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센트를 가지고 뭐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되고. 과거 낡은 공장에 몰려있던 대구 북구의 옥산로 일대도 지금은 힙한 골목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을 리모델링한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일단은 골목이 많이 좀 밝아졌죠. 밝아지고 또 활성화되었고 또 좀 젊은 거리가 된다는 이미지. 아무래도 취향이 어떤 중장년보다는 어떤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보자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은 대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만의 대구형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 우선 상인회를 조직한 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권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회복된 상권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목포해경이 악천후를 뚫고 섬마을 응급환자 2명을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저녁 7시 반쯤 신안 하이도에서 고열과 발진을 동반한 80대 여성 환자를 육지로 이송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50분쯤 진도 조도면에서도 골절이 의심되는 70대 여성 환자를 연안 구조정에 태워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피해를 입은 어민이나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해 어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방사능 수치 측정과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 환경에 대한 신속하며 적절한 수습, 효율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고 133만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이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 소방본부 구급지휘대를 꾸려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13일 장흥소방서 대강당에서 소방본부 구급지휘대 발대식을 열어 구급지휘대원 6명에게 직위를 수여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 단위의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 구급지휘대는 재난 현장의 지휘와 통제를 맡고 임시 의료소 설치와 운영을 총괄해 재난 응급의료 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전남 소방은 다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하게 구급 현장을 컨트롤하는 소방본부 단위 구급지휘대를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홍보하기 위한 열차가 본격 운행됩니다. 전국체전 홍보열차는 KTX 산천 한편 10칸으로 전국체전 공식 마스코트인 생명이와 으뜸이 그림을 포함해 선수들의 열정과 역동적인 경기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